네, 안녕하세요. 강남 세브란스 내분비 당뇨병센터 소장 안철우입니다. 우리가 이제 그림 맞추기를 할 때도 보면은 큰 그림부터 퍼즐을 맞춰야지 금세 맞춰줄 수 있는 것처럼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이 전혀 관계없는 호르몬이 없을 정도라고 해도 중요한 호르몬이 한 3개 정도 있다. 그게 저는 이제 인슐린,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, 그 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크게는 우리의 어떤 식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. 우리가 이제 식욕을 느끼게 하느냐 안 느끼게 하느냐,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이 렙틴이고요. 이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어라고 하는 신호를 보는 호르몬이 그렐린이거든요. 이 잡지를 보시는 이제 주부님들도 보면은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또 야식 생각나고, 그걸 우리가 거짓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그렐린이고요. 자꾸 그냥 어떤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막 만사 세상 의욕이 없고 귀찮고 그런 때 나오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인데, 그런 호르몬을 또 조절하는 호르몬이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. 그래서 인슐린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고요. 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. 그 음식을 먹은 것들이 이렇게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는 걸 또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또 인슐린입니다. 그래서 인슐린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생각되지만 식욕과 관련되어 있고, 또 혈관을 청소하는 호르몬이 또 인슐린이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혈관 노화부터 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? 혈관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그 모든 혈관을 다 이으면 100만 킬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한 2바퀴 반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인데, 그 혈관, 모세혈관 하나하나를 다 청소시킬 수는 없는데 인슐린은 우리가 이제 혈관을 청소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인슐린은 식사하고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고,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,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노화하고 관련된 식사와 관련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근육, 운동, 여기에서 중요한 또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. 그래서 사실 성장 호르몬도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 조금 나오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, 이 성장 호르몬은 이 근육 운동이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과 관련되고 근육과 관련된 호르몬의 대표 주자가 성장 호르몬이고, 또 음식과 혈당, 콜레스테롤 이런 어떤 혈관과 관련된 노화에 관련된 것이 인슐린이고, 그럼 멜라토닌은 뭐냐?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그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인 건강, 정신적인 건강 얘기를 했는데요. 우리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또 주된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슬프고 그래도 잠을 자고 나면 조금 잊어버릴 수 있고요. 또 잠을 안 자면 우리가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든지 세로토닌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을 또 잘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또 대표 주자가 저는 수면 호르몬,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. 재밌게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또 혈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어떤 또 우리 몸의 그 건강의 지표들을 또 컨트롤하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하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되게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은 40대, 50대까지 나오다가 그게 이제 떨어지면 갱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제2의 갱년기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점. 남녀 공이 한 60대면 내 최고의 성장 호르몬의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나오고요. 70대가 되면 한 20%, 5분의 4가 없어지거든요. 그럴 때 우리는 남성 갱년기, 여성 갱년기처럼 성장 호르몬 갱년기를 갖게 되고요.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빨리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지만 멜라토닌 갱년기는 또 70대부터 시작되는데요. 노화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또 자다가 빨리 깨고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괴롭고, 사실 그것 때문에 혈당도 오르고 혈압도 오르거든요. 그래서
멜라토닌 갱년기는 또 채식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도 연대 그 나이 연령별로 따졌을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성장 호르몬,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하고요. 식사, 운동, 정신세계, 감정세계 이렇게 볼 때도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중요한 호르몬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런 거와 각각 이제 상징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. 예,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대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음식이 중요하겠죠. 인슐린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과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음식을 먹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예전에는 음식 뭐에 대한 뭐 좀 팁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볼륨을 얘기했거든요, 양을. 그랬더니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은 적지만 고칼로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칼로리가 중요하다. 칼로리의 시대가 있는데요. 요즘은 이제 칼로리는 똑같다 하더라도요. 갑자기 혈당을 갖다가 확 올리거나 갑자기 혈당을 갖다가 좀 천천히 올리거나 하는 당지수의 시대가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같은 칼로리라도 우리가 같은 강수량이라도 속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수해가 나는 것처럼 같은 칼로리라도 이제 이걸 갖다가 천천히 오르게 하는 혈당이 올라가면서 호르몬이 이제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움직이니까 결국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 호르몬을 빨리빨리 다이나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지수에 신경을 써라. 그래서 당지수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먹느냐도 중요합니다. 같은 닭가슴살하고 또 닭다리하고 닭날개하고 당지수가 틀리고요. 또 그걸 튀겨 먹냐, 삶아 먹냐, 구워 먹냐도 틀리고 어디를 먹냐도 중요하고 어떤 요리를 먹냐도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그냥 식사의 양을 줄이세요. 식사 칼로리를 줄이세요가 아니라 식사의 질을 따지십시오라고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지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있는 좋은 비타민, 좋은 미네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인슐린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식사의 식감도 중요합니다. 식사에 우리는 정규성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갖다가 하루에 몇 번 먹느냐, 두 번 먹느냐, 한 번 먹느냐. 요즘 뭐 간헐적 다시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근데 폭식하는 건 일단은 그러니까 식사의 그 볼륨은 항상 비슷하게 먹는 게 좋고요. 시간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바쁜 시간에 아침을 거르거나 그 시간에 못 먹게 되면 아침을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한 뭐라도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아침을 먹는데 오늘 아침을 거르지 말고 바나나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사과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시간에 내 호르몬 시계를 한번 딱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식사의 정규성, 식사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지만이 아주 건강한 인슐린 관리를 할 수 있다. 인슐린을 통한 노화를 막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. 특히나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근력 운동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이오카인 같은 것들이 성장 호르몬도 근력 운동이 중요하듯이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도 근력 운동이 중요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뭐 덤벨을 들고 뭐 벤치프레스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레그레이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이 근력 중에서도 좋은 이 마이오카인 근육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그 근력은 아주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를 할 때나 공부할 때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었다 놨다 뭐 12발 정도 함께 되면 이 종아리 근육, 가자미 근육 같은 것들이 자극이 되면 성장 호르몬이나 아니면 그 마이오카인 같은 것들이 분비가 잘 돼서 결국은 이제 이런 성장 호르몬의 어떤 작용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. 멜라토닌이라는 게 무조건 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언제 자느냐가 주는 게 중요하고요. 어떻게 자냐는 게 중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. 언제 자는 게 제일 좋은가요? 잠은 그래서 우리가 11시에서 1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 시간으로 또 11시에서 1시
그 지역의 시간대에 11시에서 1시 정도에 자는 게 최적의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최적의 수면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좀 자는 방법은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? 그래서 너무 덥게 자도 안 좋고요. 내가 너무 또 이제 추운 데서 자면 좀 그렇겠죠.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라이트입니다. 조명. 이 조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을 보면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밝게 잔다든지 그러면은 양질의 멜라토닌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어둡게 자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TV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 많은데요. 그럴 때는 잠을 자더라도 뭔가 이제 잠의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 마음가짐은 얘기는 되게 생소해서 네. 네, 마음가짐 얘기는 어떤 말씀이세요? 그래서 결국은 마음가짐이라는 게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뭐 분노하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있거나 그러면 코티졸이라는 것 호르몬이 출렁될 테니까 뭐 멜라토닌 분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러니까 미워하더라도 낮에 미워하고 밤에는 그렇죠. 뭐 참아야 되는 거네요. 그 멜라토닌이 필요할 때는 조금 이제 뭔가 내 마음 자체를 갖다가 조금 잘 다스리게 해야 될 거고. 근데 또 너무 낮에도 예를 들면 뭐 이 코티졸 호르몬이 없으면은 깨어 있지가 않고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뭔가 이 감정도 적재적소 선택과 집중을 해라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